무전공 선발은 대학의 학제를 완전히 바꾸는 파격 실험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를 이미 20년 넘게 운영 중인 대학도 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극복해 왔는지 또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 방청록 입학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동대는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전공 선발을 도입해서 29년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됐고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학은 개교 초기부터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전원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2학년에 진학을 할 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공에 정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명만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전공을 저희들은 100%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그 전공을 이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으로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본인의 미래 진로 계획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 이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전공제 도입을 앞두고 이 대학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 특정 학과로만 학생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동대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선호가 변화되어지는 추세는 저희들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는 A라는 전공을 선호했다면 또 시대가 바뀌면서 B라는 전공을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두 개의 전공을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전공 선택의 추세나 선호의 변화가 분명히 발견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전공을 결국 이 두 개의 전공 조합을 통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는 전공 쏠림을 일부 완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복수 전공제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완화하신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 무전공제도 결국은 이과생들이 크게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동대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학은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시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형 수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시는 소수의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매년 통합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매년 바뀌지만 보면은 올해 예를 들면은 인문사회 계열의 배경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한 55%, 오히려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45%인데요. 전공을 선택할 때 보면은 또 학생들이 이 처음에 이 숫자와 달리 교차적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인문 배경을 가진 학생이 자연 이공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이공의 배경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2학년 때에는 인문사회를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가 계속 바뀌면서 전공을 선택을 하고 또 교차 선택을 하는 경향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특정하게 어느 전공이 입학생이 더 유리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AI 전공이나 아니면은 ICT와 같은 이런 전공을 제2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해서 제1 전공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의 추세는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런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변경의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전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대학과 교육당국, 학생 등 다양한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은 그 전공마다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면 그 전공 선택의 숫자에 따라서 매년 전공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그 과정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교수님들이 개편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 개편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잘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무전공 입학의 제도를 접근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제도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이 성공 선택의 추세를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3년마다 이 학생 수의 변화의 추세를 3년 평균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교원의 정원 TO를 정하고 있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공간을 배정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그 관리와 그리고 또 보완이 제도적인 보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경쟁력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그러한 그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대는 최근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문제 해결형 원컬리지 대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무전공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십니까? 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유연한 학사 제도를 이미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학문 전공 간 벽을 더 한층 더 허물어서 좀 더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국 그것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대학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앞으로 또 계속 학사 개편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그 적성과 그리고 역량을 더욱더 그 부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무전공 선발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이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와 함께 이 꾸준한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